저희는 나날이 지나가는 방송 휘파라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스타로드와 그루트, 로켓 라쿤, 드렉스 더 디스트로이어, 가모라 등으로만 이루어진 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 원작에 등장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먼 미래인 31세기 평행 우주에서 활동하던 팀에서 점차 21세기 현대팀과 마블 라우 팀들을 거치면서 수많은 변천사를 겪었습니다. 이렇듯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히어로와 악당 그리고 행성의 마지막 생존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멤버들의 성가학의 구분도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범죄자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던 팀이었는데요. 이후 멤버들이 개가천선을 하거나 막강한 악당들을 막아내면서 점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은하계와 지구를 수호하는 범우주적인 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즉 영화에서 이들이 범죄자들처럼 쫓기고 1편에서 악당으로 나왔던 욘도와 네뭍라가 2편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팀에 합류하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원작에 등장하는 수많은 멤버들을 모두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서 로켓 라쿤과 그루트, 멘티스 등을 원작과 영화를 바탕으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생각으로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를 보시기 전에 이 방송을 통해 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로켓 라쿤은 과거 정신변자 수용소였던 하프월드 행성에서 동물들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탄생시킨 수많은 동물 중에 한 명으로 하프월드 행성을 관리하던 경비 대장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정신병자들을 치료하고 행성의 로봇들과 동물들을 이끌고 우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타로드를 만나게 되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뛰어난 리더십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참고로 로켓 라쿤은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거칠고 터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너구리와 같이 예민한 후각과 시각, 청각, 촉각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로서 전략과 전술에 능하며 모든 무기와 기계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인지 그는 수시로 남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죠. 혹시 지구에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 자, 맞아. 지구에 누구든 통화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걸로 해. 이게 지구 반대편과도 통화하시는 전화기라고? 전화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신기하다니.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여기에 액체인 용기가 있어. 누르지 말라고. 이래봬도 난 지구에서 최고의 전화기를 가진 사람이었어. 그동안 그때 곳에서 가깝에서 어찌 살았는지 몰라? 젠장. 메인프레임 부품들이 박살났어. 흉부가 갈갈이 찢어졌으니 이를 어째? 싸구려 야금술로 붙인 게 뭐인들 발견하겠어?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이래봬도 이건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견고한 금속이라고. 와우, 그러셨어요? 인간께서 만드셨구나? 이건 슬레이든이야. 금속 수리 도구지. 이걸 여기에 이렇게 되면 주여, 이런 기술이 있을 줄이야. 너희는 아직 이런 기술도 없나 보지? 가깝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듯 로켓 라쿤은 지구 최고의 기술자 중에 한 명인 토니 스타크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렸죠. 스타로드가 인피니티 스톤 중에 하나인 오브를 훔쳐서 달아나자 분노한 욘도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거는데요. 이때 로켓 라쿤은 그루트와 함께 스타로드를 잡는 현상금 장난꾼으로 등장합니다. 참고로 이 장면에 스탠용이 등장을 하셨죠. 게다가 외계인 여자를 꼬시는 장면도 등장했죠. 역시 멋지신 분이야. 그리고 얼마 후 노마 군단에게 사로잡힌 그는 함께 잡혀있던 스타로드와 그루트, 드렉스 더 디스트로이어, 가모라 등을 이끌고 감옥을 유유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그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화려한 경력 때문이죠. 13번의 절도와 14건의 탈주, 15건의 방화, 7번의 불법적인 용병 활동, 차량 절도 50건, 탈옥 22건,
이번에 탈출했으니 23건이 늘었네요. 대단해요. 122건의 정가 기록을 가지고 있다니. 또한 영화에 등장하는 로켓 나쿠는 원작과 비슷한 점이 꽤 많은 편인데요. 먼저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즉 입마녀는 욕이라는 다욕이야? 뭐만 해도. 말보다는 주먹 아니 총이 앞서는 캐릭터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너구리에서 인간형의 지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략과 전술에 능하고 모든 기계와 무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작의 설정을 꽤 잘 반영하고 있는 캐릭터가 할 수 있죠. 과거 식물형 외계인들이 살고 있던 플래닛 X의 행성은 인간을 시험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구를 침략하는데요. 이때 그들의 침략에 맞서 인간들이 흰개미를 무기로 사용하면서 그들은 어이없게 멸종을 당하게 됩니다. 즉 초창기에 등장한 이 종족은 단타성 캐릭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세월이 흘러 이 종족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그루트가 실드에게 생포되어 있다가 하울링 코만더스 팀을 거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는 점차 히어로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그루트는 나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의 나무를 흡수해서 힘을 강화시키거나 신체를 키울 수 있고 초인적인 매직과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총에 맞거나 팔다리가 떨어져도 금세 신체를 자라게 만들 수 있으며 설령 온몸이 산산조각 난다고 해도 온전한 나무까지 하나만 살아있다면 다시 부활이 가능하죠. 또한 주변의 나무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을 손쉽게 조종할 수 있으며 불에 대한 높은 저항력과 뛰어난 지능 그리고 공학기술에 대한 해박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루트다. 나는 말밖에 못한다는 점. Well, that's just as fascinating as the first 89 times you told me that. 그래서 원작에서는 텔레파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나 그의 절친인 로켓 나쿤만이 그의 말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죠. 영화에 등장하는 그루트는 식물형 외계인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정확한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를 로켓 나쿠를 경호하는 식물형 휴머노이드나 외환동물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능력들은 꽤 매력적이고 강력한 편이죠. 먼저 100m가 넘게 뻗어나오는 촉수로 수십 명을 간단하게 처리하거나 몸의 분자 밀도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총탄과 위협을 막아내고 자신의 몸을 거대하게 부풀려서 멤버들을 보호하는 등 매우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죽어가는 존재를 살려내거나 신비한 발광 물체를 하늘로 쏘아 올리고 몸에 꽃을 피게 하는 등 신기한 능력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극강의 배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의 그루트는 팀의 마스코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는 거대한 신체를 버리고 베이비 그루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본 후티지 영상을 본 결과 베이비 그루트는 전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강의 귀여움을 자랑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귀여웠어요. 그러니 영화를 보시기 전에 심장 잘 붙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You feel love. 크리 종족의 평화주의 분파인 파마의 사제들은 베트남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우주의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이 아이는 그들의 훈련을 무난하게 소화했고 이를 기쁘게 여긴 파마의 사제들은 그녀에게 멘티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그리고 모든 훈련이 끝나자 파마의 사제들은 국어를 하면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고아라는 가짜 기억을 그녀에게 주입하고 인간들 세계로 내보내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범죄자를 만나게 되면서 점차 나쁜 길로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후 어벤져스를 만나면서 다시 히어로로 거듭나게 된 그녀는 수많은 사건을 겪다가 드디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하게 됩니다. 참고로 멘티스는 텔레파시와 공감 능력자이며 약간의 예지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불을 조종할 수 있으며 유체 이탈과 정신 교감, 발화 능력, 치유 능력 등과 더불어 신경계와 무술의 대가로 정평이 나있죠. 스타로드의 아버지로 알려진 에고더 리빙 플래닛의 조수로 등장하는 그녀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텔레파시와 정신교감, 예지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촉각으로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꺼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마음을 읽는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그동안 세상에 나온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녀는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즉 속이 딱 좋은 캐릭터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나게 되면서 사회의 묵은 때를 조금이나마 덮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범죄자 집단들의 도움을 받아 세상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뭐 얘도 망가지는 거지 뭐. 오늘은 이렇게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에서 로켓 라쿤과 그루트, 멘티스 등을 원작과 영화를 바탕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모라와 드렉스 더 디스트로이어, 네뷸라, 욘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